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년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 여름방학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블리스 편입에서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핫쌤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혹시 온라인 설명회를 듣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더라도 제가 설명회 도중에 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설명회 끝나고 이제 라이브로 Q&A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씩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끝나고 Q&A 시간에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블리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소개를 한번 하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리스는 자신있게 저희가 연세대 상경계 편입의 표준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 최종 합격자를 총 연세대에서 34명 모집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9명을 저희 블리스에서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5명 빼고는 전부 저희 블리스에서 합격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8년 연속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원이고요. 조금 오그라들긴 하지만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는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에 한해서는 블리스를 선택하지 않는 것부터가 리스크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 전략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름방학 편입 전략 설명회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분들이 현 시점에서 시작하려는 학생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구성된 목차고요. 첫 번째로는 Y 연세대 상경계 편입이죠. 그러니까 왜 지금 시점에서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이 너무나 좋은 전형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았나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아니라 저희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통계학 선생님과 경제수학 선생님께서 과목별 여름방학 시작 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Y 블리스, 그러니까 저희 블리스의 수강 시스템과 저희 블리스의 수강 시스템대로라면 왜 지금부터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외에도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질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왜 연세대 상경계 편입인가? 왜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이 지금 가장 황금기라고 불리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들여다본 지가 이제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년을 넘어서 최근 10년간 지금처럼 연세대 상경계 편입이 황금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황금기라고 그랬고 재작년에도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갈수록 더 황금기가 되고 있어요. 고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잘 하셔서 지금 가장 좋은 현 시점에 준비를 잘 하시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왜 지금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이 황금기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경쟁률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주요 대학 경제학과 일반 편입 경쟁률을 저희가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없는 학교도 많고 또 이제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과로 저희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딱 보더라도 그냥 저렇게 파란색 선이 가장 밑에 있죠. 그러면 왜 연세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동안 다른 학교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을까요? 자, 그 전에 우선 얼마나 경쟁률이 낮은가를 보면 성균관대 35대 1, 서강대 52대 1, 한양대 66대 1입니다. 근데 연세대는 7대 1이죠. 즉 서성한 평균 대비 경쟁률이 7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경쟁률이 낮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일반 편입 TO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나간 만큼의 자리가 새로 생기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입 TO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퇴 혹은 재적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의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입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스카이 자퇴생의 역대 최다 기록
이라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더라도 작년에만 2,000명 넘게 자퇴, 스카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스카이 자퇴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학교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례해서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 TO는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2020년만 하더라도 연세대 상경계열 일반 편입 TO가 5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무려 5배가 넘게 오른 28명입니다. 편입 TO가 5년 만에 5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스카이 자퇴생이 많아져서 TO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스카이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데?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스카이 자퇴생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통합 수능 때문입니다. 이 통합 수능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뉴스 기사들을 보고 계신데요. 지난해 스카이대 2,000명 자퇴, 최근 문과 침공 및 의대 쏠림 여파,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와 있죠. 밑에도 문과 침공, 휴학 자퇴의 편입 충원 폭풍,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통합 수능의 여파로 문과 침공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그럼 그 문과 침공 현상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과 침공이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통합 수능 세대이실 수도 있고 혹은 문과와 이과가 분리되어 있던 시절의 세대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과 이과가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 수능으로 합쳐지면서 이제 상위권 이과 학생들이 내가 의대나 스카이 공대를 지원하고 싶지만 혹은 스카이 자연대를 지원하고 싶지만 그런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예전이었으면 서성원이나 중경의시 공대나 자연대를 지원을 했을 텐데 요즘은 서성원 공대를 가는 대신에 스카이 경영대학이나 상경대학을 갑니다. 따라서 의대나 서울대 공대 자연대를 못 가는 학생들이 이제는 스카이 상경대나 경영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카이 경영대나 자연대를 간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만족하고 스카이 경영대학이나 상경대학을 졸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재수를 하든지 반수를 하든지 편입을 하든지 등으로 다시 스카이 공대나 자연대 혹은 의대로 가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스카이 경영대학이나 상경대학이나 아니면 문과대학들의 빈자리가 생기고 편입 TO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단순히 학벌을 우선 베이스로 깔고 싶은 학생들로 인해서 내가 경영대학이나 상경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게 되고 옮기는 과정에서 빈자리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현 시점에서 N수생이 역대 최다라는 점입니다. 이 N수생이 역대 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수능을 한 번 보거나 혹은 두 번 보는 게 아닌 3번, 4번 이상 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 2024년에 가장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 N수생이 역대 최다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한두 언론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검증된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N수생 역대 최다라고만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뉴스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이 가장 N수생이 많은 시점인가를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의대 때문이죠. 사실 지금 의대 정원이 되게 핫한 이슈잖아요. 특히나 입시계에서는. 근데 이 의대 증원이 있기 전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의대 블랙홀이라는 용어는 계속 쓰여왔어요. 이 의대 블랙홀은 소위 말하는 그 메디컬 대학, 의, 치, 한, 약, 수에 대한 엄청난 선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대부분의 스카이를 자퇴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대 블랙홀로 인해서 안 그래도 스카이 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의대 증원이라는 이 예상하기 어려웠던 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 의대 블랙홀이 점점 더 커져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의대가 안 그래도 인기가 많은데 의대로 가는 허들조차도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스카이를 포기하고 의대로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N수생이 역대 최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은 지금이 최고 황금기라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의 정부 정책,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통합수능을 예상했고 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예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정부 정책 두 개가 맞물리면서 2024년에 편입 인원이 증대되는 이 편입 시장이 최고 황금기를 맞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지금 그 채팅으로 주시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끝나고 Q&A 시간에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채팅창을 못 보고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그러면 경쟁률 외에도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이 공정한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정한 레이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이 편입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한들 시작점이 달라요. 애초에 내가 거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사이의 갭이 너무나도 큽니다. 반면에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은 경제수학이랑 통계학이라는 과목을 시험을 치는데요. 이 시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베이스가 없는 시험이에요. 배웠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1학년 때 수강을 해봤다, 약간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하는 데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학생들 간의 시작 지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에 대해서 서류적인 부분은 사실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전적대학교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쌓아온 학점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연세대 상경계열은 1차 필기시험, 전공시험의 변별력이 매우 높아서 오히려 서류 편차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전적대나 학점 같은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1차 필기시험, 전공시험으로 거의 합격자가 결정이 돼요. 따라서 영어나 논술 편입에 비해서는 노력이 성과로 훨씬 더 잘 반영되는 시점이에요. 자, 보세요. 베이스 거의 비슷해서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높은 시험을 성적을 점점 더 받아가는 구조이고, 거기에 이제 내가 실제로 바꾸기는 어려운 어떤 서류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덜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번 1년, 이번 6개월 죽었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피라미드 최상위권이 없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연세대 상경계열뿐만이 아니라 연고대 편입 전체에 해당하는 장점인데요. 우리가 수능에서 마주하는 연세대 경쟁률 10대 1과 편입에서 마주하는 연세대 경쟁률 10대 1은 좀 느낌이 달라요. 왜냐? 수능에는 아직 최상위권이 살아있고요. 편입에는 최상위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최상위권은 수능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을 다 갖고 연세대와 고려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인 편입 시장에서는 서울대는 학사 편입만 있으니까 수능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 대부분은 편입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경쟁자 풀이 어떤 소수의 서성원과 그 밑에 이제 인서울 하위권, 지방과천공립대학교, 지방사립대학교 뭐 이렇게까지 풀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경쟁자의 풀이 좀 소프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편입 이후에도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전형인데요. 이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들, 경제수학이랑 통계학은 실제로 편입하고 나서도 경제학부나 응용통계학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내가 연세대학교 편입에 성공을 하고 나면 들어가서 경제학부나 응용통계학과에 들어가서 수학적으로는 더 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전공 공부를 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 영어나 사회논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항상 예로 많이 드는데 제가 중앙대에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편입 같은 경우에는 편입 영어로 학생들을 뽑아요. 근데 내가 편입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중앙대 응용통계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중앙대 응용통계학과에서 3학년으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려워요. 왜냐? 나는 영어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통계학과 3학년 과목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의 중앙대 응용통계학과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에 편입에 성공한 학생이 2명이나 저희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학생들이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하려고 저희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편입에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통계학 공부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은 전공 과목을 공부한다는 이 메리트는 편입 후 전공 공부에 빠르게 적응 가능하다는 아주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해서 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집 요강만 좀 빨리 끝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원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인 영어 성적은 토익 800, 탭스 309점, 그 다음에 토플 IBT 91점을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내가 이걸 높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걸 높이기보다는 전공시험 점수를 높이고 요거는 이제 지원 자격 정도만 충족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서 각각 수료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일반 편입 기준으로 학점은 63학점 이상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겨울 계절 학기까지 수료 학점으로 인정이 돼요. 따라서 내가 2학기 끝나는 시점에 뭐 60학점 들었다고 하더라도 겨울 계절 학점에 3학점에서 63학점 맞출 거예요 라고 해서 수료 예정 증명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계절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3학점 이상 듣더라도 4학기 이상 수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4학기는 반드시 정규 학기로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에서 4학기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여기 지금 PPT에는 없는데 2학년을 수료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 2학년의 수료 조건이 그냥 4학기 이상 수료하는 게 2학년 수료 조건으로 동일해요. 그런데 가끔 특정 학과에서 몇 학점 이상 들어야지 2학년 수료가 된다라고 이거를 명시해 놓는 학교들이 있어요. 소수의 학교들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2학년은 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특별한 몇몇 학교에서 2학기 수료의 조건이 필요하다. 68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63학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68학점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학년을 수료를 하셔야지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특별한 2학년 수료 조건이 있는지는 각자 이제 학과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사 편입이죠.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시게 되면 학사 편입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사 학위 취득과 동등 이상의 수준을 학위를 취득을 하시면 학사 편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대,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실 경우에는 학사 편입이 아니라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학점은행제로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학점은행제 출신의 합격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 합격수기나 유튜브에 합격자 인터뷰 있어요. 보시면은 학점은행제 합격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되면은 1차로는 3배수로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뭐 20명을 뽑는다 그러면 60명을 1차에서 합격시키는 거고 30명을 뽑는다 하면은 90명을 1차에서 합격을 시킨다는 얘기겠죠. 이 1차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100%로 100%로 학생들을 뽑게 되고요. 통계학 50%, 경제수학 50%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2단계는 필기시험 60%, 그 다음에 서류평가가 40% 들어가는데요. 이 필기시험은 우리가 1차에서 봤던 그 필기시험과 동일한 필기시험으로 시험을 2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있던 시험 점수로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통계학 경제수학이 50%씩 들어가고요. 그럼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적대학 성적도 있을 거고 학업계획서도 있을 거고 기타 서류도 있을 건데 사실은 저희는 학업계획서 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점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 3.0 이상 정도로만 유지를 해라. 예,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이제 학점 같은 경우는 바꾸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학점을 0.1점 올릴 노력으로 전공시험에 더 투자를 해서 전공시험 성적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추면 학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챌린지를 많이 받아요. 아니 서류 중요한 거 아니냐? 너네가 어떻게 서류가 안 중요하고 전적대학 서류보다 필기시험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합격자 모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합격자 모 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34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29명이 저희 학생이라는 거는 저희는 어떤 학생이 붙고 어떤 학생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거의 다 수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8년 동안 저희는 수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 말고 저희랑 연세대학교 입학처 말고 누가 뭐가 중요한지 말을 할 수 있나요? 저희의 반의 반도 학생을 합격시켜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는 전공시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 사실 이거에 대한 힌트는 모집 요강에서 좀 찾을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편입이나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점이 얼마나 정량적으로 우리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00% 이게 일반이랑 학사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군 위탁 편입이나
재외국민 편입 전형을 보면 거기에는 학점이나 공인 영어 점수가 어떻게 정량적으로 환산되는지가 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표를 보면 학점이 3.0인 학생이나 학점이 4.0인 학생이나 점수 환산 결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전공 시험에서 내가 경제, 수학 한 문제, 통계학 한 문제 더 맞추면 충분히 엎을 수 있는 점수 환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점을 3.0에서 4.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경제, 수학이나 통계학 시험에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공 시험에 올인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전공 시험 합격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게 정말 치열한 시험이면 합격자 커트라인이 있고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학생들, 합격자들 간의 점수 차이 부분가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되는데 연세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로 보면은 뭐 합격자들 중에서도 상위권은 막 160 몇 점, 170점 거의 이렇게 받고 겨우겨우 붙으신 분들은 막 110점, 115점 이렇게 받고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0점 만점에. 그러니까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수준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 말은 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실력 수준이 많이 갈린다. 그 말은 이제 커트라인 자체를 넘기는 것이 엄청나게 치열한 시험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프한 일정인데요. 이 일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일정을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올해 일정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2월 초에 원서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보통 크리스마스 전주 토요일에 필기시험을 칩니다. 그게 작년에는 12월 23일이었고요. 올해는 아마 12월 21일에 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주 토요일에 보통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1차 합격자 발표를 1월 10일에 하고 실물 서류를 1월 11일에서 12일에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서 접수하고 그 원서에 해당하는 뭐 2학년 수료 증명서라든지 뭐 학점 증명서라든지 학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중에 내게 돼요. 그리고 실무 서류 제출하고 내면은 이제 2월 2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 2월 초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실물 서류에는 학업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이 학업 계획서는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쓰려면은 답이 없겠죠. 네, 1월 10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내가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연세대학교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 12월 뭐 24일, 25일 쉬고 한 26일부터는 준비를 하셔서 한 2주 이상, 거의 20일 가까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학업 계획서. 자, 이 다음이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유튜브 썸네일들은 실제로 제가 진행한 합격자 인터뷰 유튜브 썸네일들인데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 합격자 많은 걸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왔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그냥 한 페이지에 모아놓은 합격자들 중에서도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왼쪽에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옆에 6개월 무휴학 알바 선택과 집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7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합격을 하신 분이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저희 블리스편이 합격자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100일 만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100일 만에 합격하신 분이 계시고, 근데 이분은 휴학은 하셨어요, 이분은. 그리고 그 옆에 두 분은 이제 두 분 다 휴학 안 하셨는데 한 분은 6월부터 시작을 하셨고 한 분은 8월부터 시작을 하셔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 두 분 같은 경우는 경제학부에 합격하셨고요. 오른쪽 두 분은 응용통계학부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자, 우선 이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과목을 칩니다. 첫 번째는 경제수학이고 두 번째는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개로 나누면 미적 분학, 선형대 수학, 그다음에 최적화 이론 및 경제학 응용으로 나누어져 있고,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 입문, 회계 분산 분석, 그리고 수리 통계학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과목을 총 46주에 걸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46주는 이제 정규반 36주와 파이널반 10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규반이라고 말을 하는 이 36주의 과정은 이론, 그러니까 1회독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적분, 선형대 수학, 최적화 이론 및 통계학, 인문, 회계 분산 분석, 수리 통계학을 36주에 걸쳐서 경제 수학과 통계학을 병행 진행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36주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기출과 모의고사 위주로 이제 실전을 다지게 되는 파이널반이 10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각각 3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정규반 기준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6시간어치가 나가겠죠. 경제 수학 3시간, 통계학 3시간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총 예를 들어서 제가 46주인데 일주일에 6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실제로 곱해보면 46 곱하기 6을 해보면 276시간이네요. 그래서 강의 시간만 봤을 때는 276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제시하는 주 32시간 완성 플랜이에요. 학기 병행을 하는 재학생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학교를 다닐 학생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랜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32시간씩 25주, 그러니까 현 시점으로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 26주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주 정도 뒤에 공부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주가 남았으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32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25주로 공부를 하면은 총 800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이 800시간 동안 저희는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주 32시간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통계학을 20시간 공부하고 경제 수학을 12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 강의를 일주일에 2강을 듣게 되면 강의 시간이 6시간이겠죠. 하나에 3시간이니까. 그리고 내가 강의를 6시간을 들었으면 그 강의 복습을 14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시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주일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6시간을 들으면 복습 시간은 6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경제 수학의 복습 시간이 더 짧아요? 라고 말씀을 물어봐 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은 통계학 과목이 더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도 더 어렵고요.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들 120점, 130점 받고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은 경제 수학 80점에 통계학 40점, 경제 수학 85점에 통계학 45점, 약간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세대 상경계열은 통계학이랑 경제 수학이랑 투자하는 시간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통계학에 더 많이 쏟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 32시간으로 25주를 공부하면 총 800시간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내가 총 800시간, 시험을 치는 12월 말까지 총 800시간이 나오냐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7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7월, 8월 해서 하루 방학이잖아요. 방학 동안은 내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방학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9주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즉 2학기 도중에는 평일에는 3시간씩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에 투자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느라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3시간 정도는 당연히 내가 연세대를 가고 싶은 건데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평일에 3시간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2학기 주말에는 방학 때와 마찬가지로 8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내가 시험 치는 달에는 하루에 평일에도 5시간씩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주말에는 당연히 8시간씩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총 1012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이 플랜으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이것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1100시간, 1200시간이 나올 수도 있겠죠. 12월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는 8시간, 10시간 할 수도 있을 거고, 제가 12월에 하루 5시간으로만 잡은 이유는 12월에 저희 2학기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라고만 8시간, 10시간 이렇게 잡고 싶었는데 그냥 너무 많이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기말고사가 껴있으니까 그냥 하루 5시간으로만 잡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정 딱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무리 있는 일정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여름방학에 내가 공부만 한다고 치면은 내가 8시간 자고
8시간 밥 먹고 놀고 그 다음에 8시간 공부를 해도 사실은 여유롭죠. 고3 때는 아마 이것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한 공부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7, 8월에는 이제 앞에 밀린 진도들이 있겠죠. 그걸 일주일에 2주차, 3주차씩 캐치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내가 그동안 밀려있던 과목들, 그러니까 저희 수업이 2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7월쯤 되면 22주, 23주 정도의 강의가 밀려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일주일에 2주치씩, 3주치씩 해결을 해나가면서 따라잡는다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게 저희가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수업을 6시간 나가고 여름방학 중에도 일주일에 수업을 6시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3시간짜리 수업을 1개 듣는다는 기준으로 8주에서 9주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8월이 끝날 때쯤에는 실제로 학원 진도와 내 진도가 동일선상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8월에 연세대 대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7월, 8월을 우선 앞에 밀린 진도로 따라잡는다라는 걸로 크런치 모드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시면 9월부터는 이제 앞에 진행됐던 것들을 틈틈이 복습을 하시면서 학원 진도랑 똑같이 일주일에 일주일씩, 일주일에 수업 6시간씩만 복습을 하면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12월까지 무사히 도착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라든지 연세대 대관 모의고사라든지 모의고사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복습을 어디를 해야 되는지, 추가로 공부를 어디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이제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내가 이 정도 지금 보이는 이 정도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싶으면은 총 1012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이제 총 800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200시간 정도 남죠. 요거는 이제 본인이 토익이 준비가 안 됐으면 토익에 더 쓰시던지 아니면은 뭐 좀 버퍼를 가져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 정확하게 800시간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800시간이라는 시간이 학생마다 달라요. 내가 수학적으로 머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공부 집중력이 굉장히 높거나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800시간이 아니라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 남들보다 조금 습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기초적인 수학부터 다시를 해야 되거나 이러면은 800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시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평균적인 대학생들 기준으로 만든 시간이고요. 학생들에 따라서 이 800시간이 아니라 1000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800시간이 아니라 600시간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은 어느 정도 알고 그러나 통계학과 경제수학은 접해보지 못한, 그러나 어떤 공부든 손에서 놓지는 않아서 공부가 손에 익은 일반적인 대학생 기준으로 제가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내가 나 800시간 했으니 이제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 800시간 못했으니까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휴학생을 위해서 준비한 플랜인데요. 이거는 주 42시간 완성 플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총 800시간이었는데 여기서는 총 1050시간으로 250시간이 늘어났죠. 왜 늘어났냐? 플러스반 10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플러스반이란 게 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이 휴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1050시간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1500시간, 1600시간 정도는 나올 겁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반 수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강의 시간이 6시간인데 플러스반 같은 경우에는 복습 시간이 정규반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복습 시간 4시간 정도만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플러스반의 목표 자체 중에 복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래서 저는 휴학생분들께는 이 플러스반까지 수강하면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 플러스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격주 단위의 복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반은 경제수학이랑 통계학이랑은 다르게 각 과목별로 격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 3주는 경제수학이 진행이 되고 2, 4주는 통계학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의 이제 수강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정규반 수업 내용의 강화입니다. 플러스반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복습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규반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 문제상 다루지 못했던 더 자세한 부분들을 다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내용들도 좀 대비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플러스반에서. 그리고 이제 지엽적인 법이, 그러니까 기출이 된 적은 있으나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은 것들. 그러니까 뭐 10년 내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기출이 된 적이 있으나 다시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확률이 없는 건 아닌데 높진 않은 것들까지 다 다뤄주는 반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확률이 낮으면 그만큼 기대값도 높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왔을 때 나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으면 들으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 250시간 정도는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반의 권장 수강 대상은 첫 번째로는 정규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정규반 안 듣고 플러스 반 듣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휴학생이나 혹은 2학기 때 9학점이나 12학점처럼 학점을 조금만 듣는 학생들, 그래서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들으면 좋습니다.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무조건 좋은데 시간이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거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주 42시간 완성 플랜인데요. 휴학생은 솔직히 하루에 8시간 공부할 수 있죠. 내가 공부만 한다고 하면 내가 8시간 자고 8시간 공부해도 하루에 8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8시간이 그렇게 무리하게 잡은 기준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보통 휴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는 이 모든 진도를 캐치업하게 돼요. 물론 내가 이제 7월 초에 시작을 안 하고 뭐 7월 중순에 시작하면은 뭐 캐치업이 9월 말이 되겠죠. 뭐 그런 식인데 하여튼 뭐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정규반 진도를 다 수행을 하고 9월까지는 밀린 진도를 다 캐치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루에 8시간만 공부를 해도 시간이 1,400시간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내가 진짜 공부 말고 뭐 알바도 안 하고 동아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저는 1,600시간, 1,700시간도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12시간 플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이 한 400시간 정도 남죠. 이거는 뭐 토익에 쓰시든 아니면 내가 7월 초가 아니라 뭐 7월 중순, 7월 말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만큼 또 시간이 빠지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자유롭게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1,000시간이란 건 내가 유의미한 경쟁자가 되기 위한 최소 시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800시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난 1,000시간을 채우면 합격하고 못 채우면 떨어진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이 시간은 학생분들의 상황이나 학생 바이 학생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가 될 만한 참고를 위한 시간이다 정도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1,000시간, 800시간 이걸로 저 800시간 안 돼서 떨어질 것 같아요. 저 1,000시간 넘겼으니까 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랩업을 해드리면 시험까지 800시간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저는 주 32시간 플랜 정규반을 추천을 드리고요. 시험까지 1,050시간 이상 확보 가능한 경우에는 주 42시간 플랜 정규반이랑 플러스반 플랜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 완성도의 문제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반 안 듣는다고 합격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규반만 들어도 합격할 수 있고요. 플러스반은 말 그대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정규반을 완벽하게 습득을 하는 건데 플러스반을 들었을 때는 정규반을 더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반을 들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반을 안 들으면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니라서 정규반만 들으시는 분들은 정규반 꼼꼼히 들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시간이 가용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정규반만 들으실지 정규반에 플러스반까지 들으실지 요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한 비율은 뭐 한 20%에서 25% 정도가 플러스반까지 듣는 것 같아요. 보통 75%에서 80% 정도가 정규반만 들으시고요. 20%에서 25% 정도가 정규반에 플러스반까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과목별 여름방학 공부 전략인데요. 이거를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과목별 여름방학 공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들께서 저희 통계학 선생님, 경제수학 선생님, 그리고 학업기획서 선생님께서 직접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제가 먼저 저희 통계학 선생님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계학 선생님이신 준 멘토님이시고요. 연세대 경제학과에서 이제 전학기 장학금 받고 졸업하셨고 석사까지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 계시는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에서 박사과정 진행하고 계시고요.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서는 이제 전설이죠. 네.
그래서 8년 연속으로 가장 많이 합격자를 배출한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수학 우연 멘토님 있고요.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던 선생님, 학생분들께서는 원 선생님으로 좀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우연 멘토로. 연세대학교 수학과 졸업하셨고 경제학 부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석박사 과정, 석박 통합 과정 아마 진행하고 계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이력들은 이렇게 화려하시고, 이제 저희 우연 멘토님도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서는 또 한 명의 전설이죠. 저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 선생님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업계획서 진영 멘토님이고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수능 한 개 틀리신 분입니다. 네, 어쨌든 서울대 경제학과 전공해서 졸업하셨고, 네, 요 입시 쪽 컨설팅이나 입시 상담, 그다음에 입시 학업계획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경력도 많으시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희 과목별 준비 전략 설명해 주실 건데요. 요거 이제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블리스 편입에서 통계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여름방학 이 시점부터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할 때 어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저희 블리스 편입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시기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로 여쭤보시는 질문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통계학, 나는 통계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노베이스인데 대비가 가능하냐? 또는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면 합격이 가능한 거냐? 너무 늦은 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이런 우려를 하시고 걱정들을 미리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블리스 편입과 함께라면 사실 이런 걱정들은 너무 이런 걱정들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블리스를 통해서 합격하신 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가령 저희 블리스의 경우 벌써 8년 연속으로 합격자를 최다로 배출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의 경우 85% 이상의 전체 TO의 85% 이상을 합격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합격 케이스들을 다 배출을 하고 전체 합격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죠. 편입 동기들끼리 이제 모이면 5명 중 4명 이상 또는 뭐 5명 전부 다가 저희 블리스 출신이라는 얘기고요. 이 중에서 노베이스이신 분 또는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신 분 또는 둘 다인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셔서 알바와 학교를 병행하시면서까지 합격하신 후배님이 계시고요. 이건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그 전년도에도 9월부터 단 100일만 준비를 하셨는데도 합격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블리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합격 수기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합격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야 될 거는 이제 준비 방법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지 6개월 이하의 시간만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겠느냐인데요. 이 과거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연세대의 저희 상경계의 특징을 통해서 그 대비 전략을 알아보고 블리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의 수업 흐름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 연세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주 출제 범위인데요. 범위가 굉장히 넓죠. 통계학 입문, 통계 방법론, 수리 통계학, 회계 분석, 여러분들이 다 거의 처음 들어보는 과목들일 텐데, 이 과목들이 하나하나 사막전 과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맹점이 있는 게, 이렇게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 과목들의 되게 일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계 분석 조금,
뭐 아니면 수리통계학의 앞부분, 일부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여러 수업에 걸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양이 많지는 않고요. 또 양이 많지는 않지만 공부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이런 시험을 위해서 모든 과목을 정직하게 전부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2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뭐 저희 시험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된 대비 문제나 그 교재들이 존재하냐 또는 강의들이 존재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 준비하실 경우 정말 큰 난관을 겪게 되고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는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준비가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적층형 구조라고 제가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저희 통계학 기출단원 체계도라고 적어 놓은 이걸 보면 좀 전 그림을 사실 다른 방식으로 적어 놓은 건데 보시면 여타 시험 과목들, 뭐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시험 과목들과는 좀 다르게 최종적인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회귀 분석을 공부하거나 수리통계학 강론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과목들, 밑에 받쳐주는 기본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또한 통계학 입문 수준, 받쳐주는 수준의 문제는 별로 공부를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출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념으로서만 의미가 있지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좀 더 적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개념 쌓기 위주의 공부가 필수이기도 하지만 베이스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3학점짜리 과목을 학교에서 들은 바가 있다. 또는 저분은 수업을 2개나 통계학 입문 수업을 1, 2 이렇게 해서 2개나 들으셨으니까 나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그 시험 문제들은 제일 더 어려운 과목들, 수리통계학이나 회귀분석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통계학 입문을 계속 뺑뺑이식으로 막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그렇게 수강하고 시험 공부를 해보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보다 훨씬 앞서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험에서는 이 베이스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노력이 오히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노베이스라고 해서 별로 걱정하실 건 없고요. 어차피 모두가 노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료하실 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모집 인원 증가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연세대 경제학부의 일반 편입 모집 인원의 추이예요. 최근에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듯 모집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N수생들이 대거 소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 해 동안 공부한 고인물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특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공부한 더 잘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 풀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합격의 기회가 되게 특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평범하게 공부한 학생들,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여름방학 때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한 학생들이 더 유리하지 않냐, 3월이나 뭐 4월에 시작한 학생들이 나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1학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맛보기식으로만 하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영어도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학점을 쳐야 되고 아니면 군대에 있으신 분들, 전역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동아리나 알바 등을 미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1학기에는 별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대부분 그런 학생들은 여름방학 시작 땅 하면 사실 뭐 여름방학 전에 좀 시작하면 좀 쉬고 한 일주일 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부터 결심을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적은 시간에 컴팩트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정확한 학습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나의 상황을 잘 분석을 해서 학업이나 다른 활동들을 제외하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기본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토대로 내가 최상위권을 타겟팅을 할지, 중위권을 목표로 할지, 아니면 뭐 상위권을 목표로 할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험의 특징들을 저희 블리스만큼 잘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에 맞춰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넓고 까다로운 시험 범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보시는 것과 같이 자체 제작 교재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전 범위를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의 자료들을 합치면 웬만한 책이 하나 나온다고 봐도 될 거예요. 이 강의 자료들은 여러 전공 서적과 연세대 그리고 해외 대학들의 강의 노트와 자료들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재조합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자료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는 교재도 중요하겠지만 문제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수업에서는 오직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위해서 엄선된 이 맞춤형 퀴즈 문제들 그리고 해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만 보더라도 까다로운 시험 범위를 충분히 대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다룬 특징이 뭐였냐 하면 바로 적층형 과목 구조였는데요. 이런 구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복습 루틴이 필요하겠죠. 저희 수업을 따라오시면 1주 진도 간격으로는 매주 퀴즈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4주 간격으로는 그 4주 텀에 가장 핵심이 담겨진 진단평가 문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주, 4주 간격으로 개념이 연속적으로 쌓일 수 있도록 적층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만약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2주 진도 간격으로 제공되는 플러스 반도 수강하셔가지고 더 잘 개념을 적층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 시기에는 연세대를 대관을 해서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치러드리기 때문에 이 또한 현장감과 함께 그 적층되는 내용을 더 큰 범주에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용을 복습을 하다 보면은 연계된 내용을 앞뒤로 계속 강화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짧은 준비 시간, 비교적 6개월이라는 짧은 준비 시간 내에도 최대한의 실력 향상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특징으로는 증가된 모집 인원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합격생 출신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 저를 포함한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1대1로 학습 계획을 수립해드리고 있어요. 본인이 처한 환경과 성향에 따라서 내가 어느 페이스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미리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진도를 나가면서 그 진도를 체크받으시고 계획을 조율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내 목표가 변화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의 경우 상경계 같은 경우는 총 34명의 모집 인원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1등이나 34등이나 합격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기 때문에 사실 구태여 내가 1등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더 높은 등수를 타겟팅을 하게 되면 더 높은 확률로 합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나 노력이 더 많이 들고 그게 꼭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면에 내가 더 낮은 등수를 타겟팅하면 합격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 안에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하지만 내용 자체가 실력 자체가 어느 정도 더 낮은 상황에서 일종의 리스크를 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시간이 많고 역량이 충분한데 하위권을 목표로 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도 최상위권을 목표로 공부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부 전략이나 타겟팅 목표까지도 저희가 성취도를 체크를 계속 해드리면서 도와드리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만 집중을 하셔도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미리 갖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커리큘럼 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여름방학 시작 커리큘럼의 경우는 약 일주일에 2강, 주 20시간 공부는 필요로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수업 수강부터 복습 그리고 문제풀이를 되게 조화롭게 병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학점으로 따지면 약 6에서 9학점 정도 분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3개월에 한 학기에 약 18학점 정도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거기서 한 개 정도 더 듣는다고 보시면 이제 통계학을 준비하는데 드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에 보통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름에 좀 더 많이 진도를 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학기가 시작되면 좀 덜 진도를 빼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강을 보통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름에 뭔가 할 일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뭐 모종의 이유로 학기 중에 시간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저희가 다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커리큘럼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로패스 강의나 플러스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수업들을 보조적으로 들으면서 합격 확률을 되게 극대화시키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고요. 이렇게 여름방학에 시작해서 연세대의 상경계열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거 블리스 수강생 중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환경에서 합격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던 만큼 여러분들도 잘 대비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상경계 편입 경제수학 여름방학 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이제 경제수학을 가르치는 우현 멘토라 하고요.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나와서 경제학과 부전공까지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상경계 편입에서는 확실히 독보적인 그런 합격자를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수학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그 경제수학은요, 그 경제학 그리고 통계학 전공을 위한 수학 기초라고 연세대학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학이라는 어떤 과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을 또는 통계학을 배우기 위한 수학 기초들을 싹 다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지된 범위를 보시면은 선대에서는 뭐 행렬 그리고 미적분학에서는 뭐 극한 뭐 연속성 이렇게 나온다 하는데 실제 출제 범위는 그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도 좀 더 많고요. 세노에서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취역하이론 뿐만 아니라 미분 방정식과 정차 방정식, 그리고 경제 응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출제 범위가 더 공지된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범위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체계도를 짜가지고 강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 방법은 이렇게 체계도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미적분학 기초랑 선대 기초를 쌓고 나서 체크하이론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선대 심화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과 정차 방정식, 그러고 나서 경제학 개념을 싹 얹은 다음에 경제학 응용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미적분학 심화를 배우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한정된 시간 내에 되게 컴팩트하게 진짜 알짜배기만 모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짜둔 거고, 이런 체계가 확실하게 잘 먹히고 있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붙여왔기 때문에 이런 체계도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이 실제로 여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기초 나가고 선대 기초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체육하이론 하고,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름방학 때 또 이제 여름방학 때 또 오셨으니까 또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여름방학이니까 또 기존 커리큘럼 또 다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1년 커리큘럼인 건데 여름방학 때 이제 들어오시는 거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제 약간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름방학 동안 적응하기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적응하기는요, 말 그대로 여름방학 동안 좀 적응을 하는 데에 좀 집중을 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주 12시간 정도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그렇게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애초에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다루는 범위는 많지만 애초에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잘 보는 입장에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요. 여름방학 동안 이제 적응하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미적분학이랑 선대사 기초를 여름방학 동안 싹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클리어하면은 이제 9월 하반기까지 최적화 이론을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순까지 선대사 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월 하반기까지 이윤 방식과 정차 방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 초까지 경제학 개념이랑 경제학용 하고, 그 다음에 11월 하까지 미적분학 심화 나간 다음에 파이널 반을 뭐 11월 중순이나 말쯤에 이제 합류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걸 정리를 해서 나중에 올려드리긴 할 건데, 하여튼간에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여름방학 동안을 이제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커리큘럼이 그게 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습관을 들여야 한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편입이라 하는 것도 그 기존에서 공부하는 거에서 더 추가해가지고 또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직장을 병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걸 병행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병행하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얹어서 더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기존에 있는 그 스케줄에 이 스케줄을 더 넣어야 되니까 그걸 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여름방학 동안 잘 해간다. 그리고 이 모든 거에 기초가 되는 미적분학이랑 선대 기초 부분을 잘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4강 정도 분량일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여름방학 동안 쭉 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쭉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 12시간 커리큘럼 여름방학 동안 적응하기 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 모고 커리큘럼인데, 일단 이거는 여름방학 동안 이제 불태우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여름 모의사를 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7월 하반기랑 8월 하반기, 그래서 그때 모의사를 보는데요. 이거 모의사를 연세대학교에서 쳐요. 이제 뭐 어떤 우리 유튜브나 이제 그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 와서 이제 시험 치시고, 그 다음에 또 실전 환경에서 또 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또 직접 채점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학생분들의 그런 실제적인 풀이를 본 다음에 피드백을 하기도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여름 모의사가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여름 모의사를 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이 우리가 여름 모의사 치는 그 범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좀 맞추는 방향으로 이제 불태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 미적분학이랑 선대사 기초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적화 이론을 7월 하반기까지 싹 끝내놓고 이제 여름 모의사를 칩니다. 저희가 여름 모의사를 최적화 이론 범위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하셔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치고 이제 어떤 중간 좀 어떤 상황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선대사 심화를 8월 하반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8월 하반기까지의 범위는 미적분학과 선대수학 그리고 최적화 이론인데 선대 심화까지 나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대사 심화를 8월 하반기까지 이제 해주시고 또 8월 말에 있는 여름 모의사 또 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 이전 커리큘럼과 달리 이미 좀 많이 달렸잖아요. 이미 달렸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 한다면은 달린 만큼 나중엔 조금 덜 달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 9월 상반기까지 미분 방식과 정차 방식 하시고, 그 다음에 9월 하반기까지 경제학 개념이랑 경제학용 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상반기에 미적분학 심화 끝나시고 파이널 반을 10월 하반기에 합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이널 반이 10월 하반기 때 시작하는데요. 그때 맞춰서 합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또 이제 많이 질문하실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동안 적응하기 커리큘럼을 했을 경우에는 파이널 반 합류가 늦으니까 이게 좀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파이널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 모든 걸 다 습득을 하고 난 뒤에 이걸 다 가지고 가서 이걸 발산하는 이제 그런 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리고 뭐 늦게 들어왔다 뭐 전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들어온 건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뭐 여기서 나온 대로 뭐 11월 중순에 합류한 정도면은 11월 중순이나 뭐 말 전에 합류하는 정도면은 완전히 충분하다. 지금까지 우리 합격했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온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둘 중에 또 여러분에게 또 맞는 커리큘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터디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시니까요. 상담을 해가지고 본인이 여름방학 동안 불태우기를 이제 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일단 적응을 하고 나중에 천천히 이제 가는 방향이 나을지 이제 그 두 개를 잘 고민해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 투트랙으로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먼저 주 12시간 커리큘럼은 여름방학 동안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름 모의사는 이제 참석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파이널반 때 모의사를 정시로 또 칩니다. 그리고 여름 모의사든 어쨌든 간에 뭐 되게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 시험 범위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여름 모의사를 뭐 쳐야만 한다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하여튼 간에 그래도 뭐 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치면 좋은 거죠. 미리미리 동기부여 돼가지고 미리미리 진도를 나가면은 그리고 공부를 해두면은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주 12시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 동안 적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 모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 동안 좀 불태워서 여름 모의사도 치고 하고 나서 나중에는 좀 널널하게 간 다음에 파이널 반도 그냥 우리가 정식으로 런칭할 때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방학 그 준비 전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름방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어쨌든 그 학기 병행하시는 분들이나 뭐 등등등 같은 경우에도 다 방학에는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쉴 때 되게 많이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두 개를 제시를 하니까 여름방학 때 잘 공부를 해가지고 되게 좋은 성적 이제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핫쌤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과목별 전략 설명회는 잘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의 지도하에서라면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시더라도 무리 없이 12월 말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끝마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한 건요. 저희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블리스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블리스에서 자랑하는 5가지의 좋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1:1 학생 밀착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신데요. 이 스터디 코디네이터 분들은 모두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합격하신 합격자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터디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정기적으로 학생분들의 진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생분들의 수준을 전화 상담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공부 현황을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24시간 7일 내내 질의응답과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터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아니라 블리스에서 수업을 직접 해주시는 저희 통계학 선생님이랑 경제수학 선생님께서 학생분이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거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24시간 7일 내내 언제든지 전화나 카톡 뭐 아니면은 뭐 현강 오시면은 현강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진짜 심도 있게 물어보고 싶으면 줌을 켜달라고 하셔도 되고 하여튼 언제든지 궁금한 걸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주차별 스터디 플랜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체크리스트라고 불리는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연세대 상경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저희의 36주 이론
그리고 10주의 파이널 반 수업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현관과 오프라인 모두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모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온라인 강의로 복습을 하셔도 되고, 혹은 온라인 강의 올리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규 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 기출문제 완벽 해부를 위해서 실제로 기출문제 전용 파이널 반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랑 파이널 모의고사가 계속해서 7월 말, 8월 말, 11월, 12월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학생분이 정규반에서 배운 이론 내용을 실전으로 시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무제한 강의 연장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이제 다른 학원들과는 다르게 연세대 편입에 성공하거나 연세대 편입에 포기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강의를 연장해 드립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사고가 생겨서 올해 시험을 못 쳤어요. 아니면 안타깝게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는 무료로 한 번 더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뭐 교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올해 제공받았던 모든 것이 내년에는 무료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 작년 강의가 아닌 신규 커리큘럼으로 교체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보장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스터디 플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가 이거 뭐 오늘 편입 전략 설명회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요. 저희가 진짜로 학생분들한테 제공되는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블리스 경제수학 8강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저희 8강을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는 체크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랑 같이 하나씩 지금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경제수학이든 통계학이든 매주 모든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1주차 수업을 들었으면 1주차 수업을 들었으면은 이제 그 1주차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제공이 되는 거고,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1주차 강의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가는 겁니다. 자, 보면은 저희는 스터디 플랜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요. 여기 처음에 체크리스트 활용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 수강을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강의 수강, 블리스 경제수학 8강을 들어라. 그리고 경제수학 8강 강의 노트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라. 그래서 블리스 경제수학은 이런 식으로 듣고 그 수업이 진행될 때 PPT 강의 방식일 때도 있고 태블릿 필기 방식일 때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참고해서 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수업 도중에 선생님들이 막 필기하잖아요. 그 필기본은 그대로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고 경제수학 8강 복습을 어떻게 해놔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래 보면은 이제 오늘 배웠던 파트, 이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의 경우, 편미분의 경우, 다변수 연쇄 법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함수 미분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함수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각각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복습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습이 끝났으면 문제풀이는 이렇게 해라 라고 또 스터디 플랜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일 유명한 책이죠. 연세대 지정도서기도 하고, 토마스 카큘러스의 문제풀이를 풀어라. 그런데 그 문제를 저희가 다 선별을 해놨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좋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만 이렇게 선별해놨기 때문에 엑서사이즈 여기에 이 문제들을 쫙 풀고, 그 다음에 이 링크에서 이렇게 해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과제는 이렇게 진행을 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마스 카큘러스가 아닌 정필건 교수님의 경제수학 교재에서 이 부분을 풀어라. 이건 연세대 상경계 지정도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초월함수의 미분법 이 문제랑 편미분 미분법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이제 과제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공부를 잘 했는지에 대해서 주 단위 복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퀴즈를 풀게 됩니다. 이 퀴즈는 이제 당일 풀지 말고 며칠 뒤에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준비해 놓은 퀴즈를 풀고 그 퀴즈의 답을 입력을 해보면 채점 결과가 나오고, 그 채점 결과에 대해서 학생분이 평균 대비 몇 점이나 높은지 몇 점이나 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저희 시스템에 기록이 돼서 스터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상담 과정에서 알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많죠? 근데 이게 저희가 한 주 차에 제공드리는 스터디 플랜이에요. 저희는 매 수업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학생분이 강의 내용을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터디 플랜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진단평가입니다. 이 진단평가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월 단위 복습이 될 건데요. 요 경제수학 저희가 8주차뿐만 아니라 5에서 8주차 동안 배운 내용으로 문제 모의고사처럼 시험 문제를 만들었으니 이걸 풀어봐라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는 경제수학
다음 주 경제 수학을 예습할 수 있도록 구강 강의 노트를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가 한 주 차에 드리는 스터디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 스터디 플랜 체크리스트야말로 저희가 타 학원들과 차별화가 되고 어떻게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연세대 상경계 편입은 저희가 정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하는 뭐 과외나 학원이 몇 개가 더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가장 뭐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긴 했었으나 이제 뭐 이렇게까지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계속 정립하고 그걸 학생분들한테 녹여내는 과정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연세대 상경계 편입은 저희가 정복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럼 이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저희가 이 네모난 박스들이 저희가 체크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라고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체크한 건 반영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저희의 마이 페이지라는 부분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 마이 페이지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가꾸어 나가는 페이지로요. 학생분이 진도를 얼마나 나갔는지, 학생분의 퀴즈 점수는 어딘지, 학생분이 지금 어떤 단원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현재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한데 어쨌든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학생분이 진도는 어느 정도까지 나갔는지 뭐 평균 점수는 수강생 평균에 비해서 어떤 단원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낮은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학생분이 과제를 제대로 안 한다 혹은 퀴즈를 제출을 안 했다 이러면은 저희 스터디 코디네이터 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학생분이 진도가 밀려 있다, 이 퀴즈는 푸셔야 된다, 혹은 뭐 지금 퀴즈 평균을 보니까 미적 분학은 잘하고 있는데 선형대 수학이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드린다, 상담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드신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 특화된 자체제작 교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연세대 상경계 편입만을 위한 교재를 집필을 하셨으니까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급격한 망각이 있기 전까지 정기적인 복습을 진행하면 학습한 내용을 잊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옮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쳐서 복습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기억 자체가 영구적으로 소멸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간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일 단위 복습, 주 단위 복습, 월 단위 복습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과제를 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들으면 그날 그렇게 과제를 해결을 하면서 그날 내가 배운 내용들을 내 걸로 체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주 단위 복습이죠. 1단위 복습이 끝나면은 저희가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주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쯤에서 치임으로써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주 단위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퀴즈를 치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평가, 아까 체크리스트에도 있었죠. 요 진단평가를 통해서 월 1회 진행되는 진단평가에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복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블리스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인데요. 저희는 이 파이널 모의고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학원 내에서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연세대를 대관해서 진행하는 연세대 대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는 실제로 연세대학교예요. 저희가 진짜로 연세대학교에 공학관이나 뭐 이런 데를 대관을 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게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학생분들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말, 8월 말 이렇게 한 번씩 볼 생각이고 또 파이널 때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 계속해서 학생분들이 실제로 연세대 편입시험이랑 동일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연세대 모의고사에는 연세대 시험 때는 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계도 없애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필기구 같은 것도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도 정확하게 재고 이렇게 해서
거의 시험과 유사한 환경을 진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제작 사용 교재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체 제작 사용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원서들에서 많은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해 놓은 요 두 권은 연세대 교수님들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요 두 권은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에서 지정 도서로 지정해 놓은 두 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블리스 편입은 단순히 이제 합격을 시키는 것을 넘어서 합격을 하고 나서도 이제 저희가 최대한 학생분들을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올해 합격생들이 합격생들과 진행했던 블리스 위너스 파티라는 이제 합격자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자 파티를 통해서 실제로 편입하게 되면은 이제 다들 자기들끼리 친한데 그 학과 학생들은 나만 홀로 동떨어져서 갑자기 3학년 편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학과에 적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뭐 경제학 보면 경제학과, 통계학과면 통계학과 이렇게 친구들이나 미리 편입했던 선배들, 동기들 이렇게 다 모아서 파티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그때 친해진 학생들이랑 학교에 가서도 같이 밥도 먹고 강의도 같이 듣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합격자 파티 진행을 하고 인터뷰한 건데 여기 보면은 뭐 같은 조어분들이랑 시간표 짜서 수업도 같이 듣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즐거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뭐 여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그 전년도에 편입했던 선배님들을 다 초대를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친해지실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 저희가 합격자 파티 중에 정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요. 막 이제 막 게임도 준비하고 막 맛있는 것도 막 준비를 해놓고 다 친해지고 뭐 이렇게 놀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선배님들과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다 받아가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저희 합격자분들이랑 다 같이 파티했던 현장이고요.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FAQ,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FAQ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라이브로 저희가 Q&A, 제가 이제 채팅창 그때부터 볼 수 있으니까 채팅창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FAQ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막 저희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이제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 조금 따온 건데 감사하게도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저희 시스템에 되게 크게 만족을 해주고 계셔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준비해본 카톡 자료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저희 블리스가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학원이라는 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한 최근 3년, 4년간 증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봐오셨던 이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3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부분이 없던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붙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나씩 추가를 해보다 보니까 어느샌가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서는 저희의 경쟁자는 없어지고 합격자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시장이 증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FAQ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AQ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전적대학교나 학점 등 제 배경의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 지원 요건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전적대학이나 학점 같은 경우에는 전공시험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업계획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적대나 학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전공시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근데 합격 수기를 보면은 인서울 상위권 학생들이 많던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인서울 상위권 학생 많고 지방대 학생들은 뭐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전적대가 안 중요하면 왜 그런 거죠?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대부분 인서울 학생들이 사실 준비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꼭 인서울 상위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준비하는 집단은 인서울 하위권 집단인데요. 그 외에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 학생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지만 지방 사립대학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원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 사립대학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고대를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인서울 편입 자체를 많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방 사립대학교 분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어쨌든 이것도 공부다 보니까 공부 뭐 같은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적대학교가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이 붙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학생이 전적대학교가 좋아서 서류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습관들이 잘 잡혀있는 학생의 합격 확률이 높고 그 학생들이 전공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전적대학교가 낮아서 그 전적대학교가 높아서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았고 시험을 실제로 잘 봐서 합격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대부분 근데 꼭 이제 어떻게든 제 답변을 들어야 보통 다들 안심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서성한부터 뭐 지방 사립대학교 그리고 학점행시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인서울 하위권 학생들인 것 같아요. 네, 인서울 하위권 그쵸.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서성한급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편입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건동홍 아니면 국숭세단에서 연고대로 편입을 하면은 3단계, 4단계 대학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서성안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대학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하위권 학생들이나 상위권 학생들이 다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투입하는 대비 얻는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인서울 하위권 학생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세대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실력이 높지 않나요? 방금 했던 질문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경제수학이랑 통계학을 잘 쳐야 되죠. 근데 이 경제수학이랑 통계학은 사실은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서 필요한 수준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보통 베이스가 있는 학생, 내가 경제수학이랑 통계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당연히 대한민국에 거의 없겠죠. 네, 이거 뭐 어디다 쓴다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베이스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학교에서 이걸 수강을 해봤냐 안 했냐 보통 요 정도인데 보통 경제수학이나 통계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들을 수도 있는 과목들이죠. 학과에 따라서. 근데 내가 1학년 때 이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시험을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정도로 베이스가 쌓이지는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대학생 여러분들도 1학년 때 들었던 과목 기억나시나요? 결국 처음부터 다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들 베이스 0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애초에 저희 수업 자체가 노베이스인 학생분들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수학 1강은 집합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경제수학이랑 통계학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라톤 뛰는데 100m 먼저 앞에 나가 있다 정도의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필기 시험 후 2차 평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학업계획서, 기타 서류 등등. 자,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타 서류는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합격자들 대부분이 기타 서류 낸 학생들 별로 없어요. 안 낸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타 서류 중요하지 않고요.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1차 필기 시험 치고 나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 필기 시험 치고 나서 저희 서류 제출 기간까지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학업계획서 강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청하시면 첨삭 서비스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첨삭 서비스 활용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랑 같이 학업계획서 준비하시면 적어도 학업계획서가 발목 잡을 일은 없을 수준까지는 만들어 드려요. 보통 이거 고민하실 때 이제 저는 근데 학회 나간 것도 없고 논문 쓴 것도 없고 동아리 활동한 것도 없는데 제가 이거를 재료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접이 없어요. 그리고 면접이 없다는 말은 내가 좀 학업계획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쓸지는 그 20일간 구상을 하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나옵니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없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어 점수는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할까요? 요거는 그냥 토익 800점이 지원 자격이잖아요. 800점만 넘기면 그 이상으로는 안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원래 영어를 잘해서 900점, 950점 나온다.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내가 원래 600점, 700점 나오는데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800점까지만 올리시고 전공 시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동일계인데 준비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학부랑 응용통계학과를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제학부 합격생을 26명 합격시켰어요. 아마 30명 뽑았는데 26명 합격시켰을 거예요. 저희가 36명 중에서 26명을 저희가 붙였는데 그 중에 11명이 비동일계였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 말은 그냥 동일계든 비동일계든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절반은 동일계라는 거잖아요. 절반 이상은 동일계라는 거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경제학부 편입이기 때문에 원래 경제학부이던 학생들이 지원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동일계가 11명이 나왔다는 건 그냥 비율대로 간 거예요. 원래 이제 비동일계 퍼센트가 그 정도인데 그 정도가 합격했다. 그래서 동일계, 비동일계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응용통계학과를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데 지난 3년간 응용통계학과를 총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일반이랑 학사랑 합쳐서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9명을 저희가 붙였거든요. 근데 그 9명 중에서 비동일계가 6명이고 동일계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3분의 2가 비동일계, 3분의 1이 동일계. 전혀 상관없다는 거 증명 끝났죠? 근데 사실 이런 말은 저희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합격자 모집단을 가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 밖에서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음 질문은 학사 편입, 일반 편입 중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될까요?인데요. 이거는 일반 편입 TO 나오는 거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은 학사 편입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가진 특권이죠. 왜냐면 일반인 학생은 학사로 지원 못하는데 학사인 학생만 일반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원래는 이제 학사가 훨씬 더 쉬웠어요. 왜냐면은 평균적인 학생들의 수준이 일반 편입 학생들이 훨씬 더 높았고,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자문 행제 출신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공부에서 많이 멀리 떨어졌던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시는 전형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준 자체는 일반 편입 학생들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반 편입 TO가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학사 편입에 이제 입학 난이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학사 편입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일반 편입 난이도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이랑 학사랑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지원할지 학사로 지원할지는 사실은 이제 학사 편입 학생 입장에서는 일반 편입 TO 나오는 거 보고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학사 편입은 약간의 눈치 싸움을 할 수 있겠죠. 뭐가 됐든 선택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편입 학생들보다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 전형과의 병행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90%로 불가능합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연세대 상경계는 연세대 상경계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저는 다른 전형도 준비를 해서 다른 학교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뭐 편입 영어나 사회 논술 병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름방학에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래 애초에 연초에 시작해도 추천은 안 드리고요.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타 전형과의 병행, 특히 그중에서 편입 영어와의 병행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 논술 같은 경우에 내가 고등학교 때 이뤄놓은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시간만 투자를 해도 시험을 쳐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쳐보실 수도 있겠지만, 편입 영어와의 병행은 불가능하다.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회계사 CPA 시험만 준비하기가 약간 조금 걱정되고 부담스러워서 내가 뭐 감정평가사 시험도 준비를 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두 개가 전혀 다른 시험이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올인을 해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두 개 다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유독 편입에서는 이게 대학 입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편입 영어와 연대 상경계열 편입은 전혀 다른 전형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연세대 상경계열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학교로는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뭐 경상도 분들이라면은 부산대랑 경북대도 충분히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 하시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해 드릴 게 이제 노베이스 클래스와 독학 자습센터인데요. 노베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다 자기가 노베이스라고 생각해서 이 노베이스 클래스를 들으려고 하시는데요. 10분 중에 한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 자체가 이제 노베이스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요 없고요. 진짜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아예 포기한 학생들 있잖아요. 뭐 지수가 뭔지 모르고 로그가 뭔지 모르고 삼각함수가 뭔지 모르고 이런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네, 이런 분들은 요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예 수학을 놓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뭐 예체능에서 오셨든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좀 두려워서 수학을 아예 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듣고 정규반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독학 자습센터가 저희는 있는데요. 요거를 저희가 연초까지는 원래 한 달에 9만 원 비용 받고 제공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신청만 하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지정석 하나를 이렇게 딱 꽂아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짐을 놓고 학원을 이렇게 통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신청만 하시면은 본인의 자리를 하나 내드리기 때문에 매일 와서 공부하다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 여름방학 편입 전략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상담한 분들이 많이 주실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지금 제가 여기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꼭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좀 QR 코드 있죠. 이 QR 코드 찍으시면 바로 그 영상으로 넘어가거든요. 오늘 여름방학 전략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름방학에 시작해서 준비할 수 있냐 없냐에만 초점이 맞춰진 설명이기 때문에 연세대 상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깊은 탐구는 하지 못한 설명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입 설명회는 국내 유일의 설명회인데요. 저희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설명회예요.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라든지 중간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배속하셔서 중복되는 내용 건너가시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좀 다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정말 좋은 설명이고 무조건 들어야 되는 설명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 설명회 자료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1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제 라이브 Q&A를 조금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